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6월 10일에 실시된 지방직 시험 한국사 해설 강의 임진석 해커스 강사입니다. 자, 우리가 봤었던 지방직 한국사 기출은 어떤지 간단히 한번 전체 느낌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해설 강의 한번 진행을 할게요. 자, 이번에 한국사 시험은 예상대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뭔가 굉장히 큰 뭐 브레타라든지 아니면 폭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출제되진 않았죠. 요 근래 한국사 트렌드에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트렌드다. 예, 트렌드다 뭔데? 한국사의 트렌드다라고 하면은 야, 이런 거는 좀 안 내야 되지 않아? 라는 문제들을 좀 지양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과 기초 내용 평이하면서도 기본에 충실한 이런 한국사 주제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지는 요게 이제 요 근래 한국사 출제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뭐 지엽적인 거 막 이런 것들 막 이런 내용들에 몰입한다라기보다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꼼꼼히 파악하는 이런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인 해설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밑줄 친 주먹도끼가 사용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여기 그냥 답이 딱 나와 있어요. 1번 문제는 거저주는 문제지요. 여러분 공부하셨으면은 이런 문제는 빠르게 그냥 5초 만에 풀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저 이제 공부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조금은 이제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공부를 하신 사람들 기준으로 본다면 1번 문제는 바로 이거구나. 보기 가서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자, 일단 주먹도끼. 그리고 이 제시문에 보니까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 언저리에 넓게 위치하고 있다. 연천에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 주먹도끼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파악하진 않아도 되는데 근데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자면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는 뭐다? 구석기 시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캡처화면으로 쭉 나오는 거는 제 교재 기준 임진석 한국사 시크릿 노트에 캡처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 내용이 제 교재 기준 기본서 해커스 교재 기준으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된다라고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아슐리안계 주먹도끼 구석기 시대죠. 그죠? 그리고 경기도 연천의 전곡리 유적에서 이런 것이 출토가 되었다. 그래. 구석기 시대에 해당되는 내용 그냥 골라주면 1번에 딱 있다 이거지. 동굴이나 바위근을 강가 막집에 살았다. 그렇죠? 예. 사람들이 구석시대 때 이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곳에서 살며 이제 먹을 것을 찾아 이동하는 이러한 모습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게 바로 이제 구석기 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2번은요. 내부의 화덕이는 움집이 일반적인 주거 형태였다. 화덕이는 움집이다. 움집이라는 것이 출현하는 것은 신석시대 이후에 정착생활을 하면서 등장하는 이런 주거의 형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신석기 시대 때는 화덕이 중앙에 위치하고 청동기 시대 때 이후에 청동시대 때는 화덕이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이런 차이가 있다. 어찌되었건 2번은 정착생활을 했었던 신석시대 이후에 해당한다. 3번도 마찬가지예요. 토기를 만들어 음식을 조리하거나 식량을 저장하였다. 토기를 만들었다. 그래요. 생산된 곡식을 곡물을 저장하는 이런 도구가 출현하게 된다. 신석기 시대 이후에 토기가 출현하게 되는 거죠. 구석기 때는 농경 생활하기 전이다. 4번에 구릉에 마을을 형성하고 그 주변에 도랑을 파고 목책을 둘렀다. 이런 것처럼 마을의 경계를 쭉 두르게 되는 이런 모습은 청동기 시대 때 해당되는 모습 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거나 하시게 될 거예요. 자, 답은 1번 구석기를 찾아라 라는 시대 구분 문제였었습니다. 다음 문제 2번이에요.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군사 조직이래요? 그 무슨 어떤 군대와 관련한 내용이 단서가 나오게 되겠죠. 고려 정부는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고려 시대 때
몽골과의 항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강화를 맺으면서 개경으로 돌아가게 되는구나. 이제 대몽항쟁이 끝나는 이런 당시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자, 그런데 대몽항전에 적극적이었었던 간은 개경환도를 반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요. 대몽항전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단서를 찾을 수 있겠고, 개경환도 반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진도를 근거지로 옮기면서 그래, 그 지역 기반이 진도이기도 했었구나. 자, 그러면 이는 바로 고려시대 때 삼별초라는 이 군사 조직을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봤었던 단서가 어딨나 찾아본다면 개경환도에 반대하면서 대몽항쟁을 쭉 이어가고자 했었던 당시 무신 집권 시기 때의 군사 조직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진도, 제주도로 옮기면서 이제 항전을 이어가게 된다. 자, 이 삼별초는요, 고려시대 때 무신 집권 시기 누구? 최우 시기 때 만들었었던 조직으로서 애초에 치안을 담당하는 야별초로 조직이 돼서 그러다가 이제 확대되면서 좌별초, 우별초, 그리고 신의군까지 해서 이제 삼별초라는 조직으로 활약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가가 삼별초다라는 것을 여기서 단서를 바탕으로 찾은 거예요. 1번에 보니까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다. 예.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이면서 또 하나 직업군인이기도 했었던 바로 뭐냐? 훈련도감이에요. 자, 임진왜란,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이 휴전기간 중에 만들어졌었던 이 훈련도감, 조선 후기 5군영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자,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이면서 직업군이다. 바로 조선시대 훈련도감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었어요. 자, 2번 윤관의 건의로 편성된 기병 중심의 부대였었다. 윤관이란 사람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진과 충돌이 있었던 고려시대 때, 고려 중기, 윤관의 건의로 숙종 때 조직됐었던 바로 별무반이라는 조직이지요. 기병 중심이다라는 거는 신기군, 기병을 확충했었다. 왜? 스피드를 보강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었던 거죠. 고려가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바로 이 부대. 그래서 이후에 이제 여진을 정벌하게 되는구나. 무신집권 이전에 있었던 고려 중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면서 2번은 별무반이다. 3번에 도적을 잡기 위해 설치한 야별초에서 시작되었다. 이게 뭐야? 치안 유지 목적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야별초에서 비롯됐었던 이 군사 조직체, 바로 삼별초다라는 거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지. 4번 양계 지방에서 국경 지역 방어를 맡았었던 상비적인 전투부대였었다. 이게 뭐였더라? 양계라는 게 나온다면은 고려시대 때 지방행정제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죠. 뒤로 뿅! 여기 있다. 고려시대 중앙군과 지방군에 대한 내용인데, 고려는 지방행정 조직이 일반행정 5도와 군사행정 양계 요렇게 나누어서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군사 목적의 행정구역이 따로 존재했었다. 그게 양계고요. 군사 목적이기 때문에 예비군이 아니라 상비군 중심의 이런 군사 조직, 바로 고려의 지방군 중에 하나인 주진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 군사조직 및 조선시대에 해당되는 군사조직까지 나와 있네요. 자, 답은 삼별초를 찾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크게 답 찾는데 무리가 없는 문제예요. 3번 문제 보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인물은 무엇이냐? 자,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적들의 욕심은 물화를 교역하는 데 있대요. 이 적이래. 저들이 말이지 우호적인 세력이 아닌 것 같아. 우리에게는 적이다, 물리쳐야 될 대상이다 라고 보나 봐요. 중략 이후에 요 문장 하나로 끝. 이거 봤으면 그냥 끝이야.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외인이라고 하나 양적이래요. 외놈이 곧 양놈입니다. 이거 뭐라 그래요? 5글자로. 외놈이 곧 양놈이다. 외양일체론이라고 하죠. 외인이 곧 양적이다. 그래요. 일본 놈이 곧
서양 세력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양이 적인데 일본, 외인들 역시 적으로 봐야 한다. 서양과 같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죠. 이게 바로 뭔데요? 서구 문물 배척하자, 위정척사 운동이다, 이 사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위정척사, 우리의 성리학을 지키자, 서양 세력을 물리치자 라는 이런 운동이었었단 말이지. 이것이 1870년대 강화도 조약 체결 시점에 최익현이 중심이 되어 그래, 최익현이 중심이 되어 외양일체론을 제기하며 개항에 반대하는, 우리가 배우는 포인트가 뭔데요? 위정척사 운동의 시기별 구분, 그리고 관련 인물들, 여기서는 뭘 물어봤어? 관련 인물이 누군지 아주 그냥 이름만 보기에 떡하니 귀엽게 나왔단 말이에요. 최익현의 외양일체론, 요거 보면 2번 찍고 그냥 바로 가는 거지. 자, 나머지를 볼게요. 박규수 누구였냐? 할아버지 누구죠? 박규수의 할아버지는 박지원이면서 이 사람은 통상개화론자예요. 예, 서구 문물 수용, 서양의 문물을 수용해야 된다 개화파, 수용하지 말아야 된다 위정척사.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바로 개화파의 기원이 된 통상개화론자 박규수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위정척사론자가 아니더라. 자, 3번에 김홍집이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역시 개화파와 관련한 인물인데 온건 개화파로 분류하기도 했었어요. 예, 선별적 수용이 필요하다. 우리의 체제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기, 무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받아들이자라는 개화론자란 말이야. 이 사람도. 4번의 김윤식 역시 김홍직과 마찬가지로 소개했었던 개화 사상을 바탕으로 활동을 전개했었던 인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최익현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다음에 설명하는 신문은 무엇이냐? 서재필. 끝!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다음에 설명하는 신문은 뭐냐? 서재필이 그래, 그러면 독립신문. 그리고 아싸, 시간 세이브했다. 그러니까 영어 문제 덮을 수 있겠다, 국어 문제 덮을 수 있겠다, 다른 거 덮을 수 있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바로 한국사인 거죠.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겠어? 합격해서 한국사? 아니야, 영어야. 그렇잖아요. 예, 영어를 잘 풀려면은 한국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런 문제는 뭐 5초도 안 걸려야 돼. 그죠? 자, 저는 뭐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께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해설을 해드려야 되겠죠. 서재필이 정부 지원받아 창간하였다. 서재필이 주도하여 정부 지원받아 창간한 최초의 민간신문, 바로 독립신문. 한글판 그리고 영문판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왔었던 신문, 바로 독립신문. 그래, 독립신문은 최초의 민간신문이면서 서재필이 주도해서 창간한 신문이며 한글과 영문판으로도 발행이 되었다. 독립협회 기관지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예, 시기는 아관파천 이후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기 그 직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를 보잔 말이에요. 신문을 구분하는, 근대 신문을 구분하는 문제였었네요. 제국신문이 1번에 있는데 황성신문, 제국신문, 이 두 가지 신문, 예, 대한제국이 존재하는 시기에 나왔었던 신문이면서 포인트는 제국신문은 순 한글 신문으로서 서민과 부녀자들을 주 독자로 하는 신문이에요. 자, 4번의 황성신문도 같이 나왔죠. 이는 국한문 혼용체, 예, 한글과 한문, 예, 두 가지로 이렇게 섞어서 썼다라는 거죠. 양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예, 독자로 하여 이제 발행됐었던 신문이겠다. 자, 3번은 뭐야? 한성순보는 근대 최초의 신문이죠. 1883년 창간됐었던 한성순보, 정부가 만든 기구인 방문국에서 발행됐었던 신문이며 정부가 발행했기 때문에 관보이며, 그리고 순한문으로 작성된 신문이죠. 자, 근대 신문에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했는데 이거 신문과 관련한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지. 어찌되었건 문제 포인트라는 것은 신문의 특징을 구분하는 패턴 문제였었다. 아주 평이한 문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가나에 들어갈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왕이래요. 근데 삼국시대 왕이구나. 근데 역사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구려에 유기가 있었는데 영양왕 때. 그럼 고구려 얘기는 아니겠구나, 가나는. 그지? 이문진이 신집 5권으로 간추렸다. 백제에서는 가시기의 고흥이 서기를, 신라에서는 나시기의 거칠부가 국사. 이거네. 그렇죠? 삼국시대 역사서를 편찬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가 바로 각각의 이 왕들 때 역사서를 편찬했다. 우리 지금 가나 앞에 나온 게 고구려의 영양왕 때 이문진의 신집이죠. 그렇죠? 그리고 백제는 근초고왕 시기의 고흥의 서기, 신라는 진흥왕 시기의 거칠부의 국사. 이렇게 있다. 그러면 가가 백제 근초고왕, 나가 신라 진흥왕. 이거 너무 중요한 전성기 시기 때의 왕들이네요. 그렇죠? 백제 근초고왕을 1, 2번에서 골라보면 되는 거였었던 거예요. 자, 1번에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다. 뭐야 이거?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면서 지금의 부여 일대 사비로 천도했었던 6세기 백제 성왕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성왕도 중요한 왕이었는데 근초고왕은 아니었다. 이번에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공인하였다. 백제가 불교를 공인한 시기는 근초고왕 시기가 아니라 침류왕 시기에 삼국 중 두 번째로 불교를 수용하게 되죠. 동진에서 마라난타라는 사람이 이를 전래하게 되었다. 1, 2번은 근초고왕이 없구나. 3번 나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그래요. 진흥왕 시기 때 화랑도를 이렇게 개편하며 신라의 전성기를 열게 되고 그리고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이 왕 바로 진흥왕이다. 이게 그대로 나왔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3번 찍으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4번 뭐야 이건? 병부를 처음으로 설치하여 군권을 장악하였다. 병부를 설치했대요. 군사 조직을 총괄하는 중앙부서 신라에. 그렇죠? 자, 이거 어디였었냐? 바로 진흥왕 이전의 왕이었었던 법흥왕 시기 병부를 설치하였다. 라는 내용에서 소개했다 이거죠. 삼국의 역사서를 중심으로 이제 이 왕 때 업적이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패턴이었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을 진흥왕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문제였었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패턴이 너무 단순하죠. 자, 옳지 않은 거예요. 저 옳은 거 찍었어요. 이러면 곤란한 거지. 그치?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1번 보세요. 사택지적비. 자, 사택지적비 문화편에서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이거든요. 백제의 비문 중에 하나. 근데 영산강 유역까지 영역을 확장하였다. 뭐지? 사택지적비. 사택지적비문은 백제의 문화유산인데 제 기본서에는 나와 있는데 여긴 빠졌어요. 이 사택지적비문은 의자왕 시기 때 만들었었던 비문이에요. 의자왕 시기 때 만들었던 비문으로 도교의 특성이 반영되었다. 이게 사실 주요 포인트거든요. 아니 근데 1번에 이런 내용 이거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 여러분이 실제 시험을 본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1번에서 사택지적비 백제가 맞긴 한데 이거 맞나? 아닌가? 혹시 내가 모르는 머시기가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백제의 사택지적비문은 내가 배운 거는 도교 특성 반영 이것까지 배웠는데 이거 뒤에는 뭡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추하는 거야. 수험이란 거는
1, 2, 3, 4 보기가 다 아는 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2, 3, 4번을 보고 다 맞네. 그래서 1번 이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유추 방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사택 지적 비문은 백제 의제왕식이거든요. 자, 영산강 유역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영산강은 전라도 일대에 흐르는 강이에요. 전라남도 쪽에 쭉 한반도 남쪽에 흐르는 강이거든요. 근데 백제 의제왕이다라고 하면은 백제가 멸망하는 그 시기 왕이잖아요. 그렇죠? 백제 팽창이 이미 그 전에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삼국과 항쟁 과정에서 마지막 시기에 존재했었던 왕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영역 확장 얘기는 백제 의자왕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죠. 예, 요 정도로 파악해도 돼.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유추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1번의 내용, 내가 배운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 답이 아닐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 2, 3, 4번 보자. 속어법이에요, 이런 게. 그지? 2, 3, 4번이 맞으면 1번이 틀릴 수밖에 없잖아. 2번 봐봐. 임신서기석. 이 뭐야? 임신서기석은 제 이름이랑 비슷하다. 신라에 화랑들이 모여서 유학경전, 학습 열심히 하자 맹세를 담은 비석이다. 열심히 공부하자,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죠. 그죠? 열심히 공부하자. 신라의 청년들이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틀린 데가 없잖아요. 깔 데가 없잖아. 3번 충주 고구려비, 중원 고구려비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건 뭐예요? 대략 장수왕 시기쯤으로 추정을 하는 비문이죠. 중원 충주 지역의 고구려 비문으로서, 고구려가 충주 일대, 남한강 유역 일대거든. 여기까지 진출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비문이면서 동이매금이라는 표현을 쓰며 고구려 중심의 세계관을 보여주기도 하는 비문이었었어요. 그러면 3번에 5세기에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하였다. 장수왕 시기쯤, 바로 이제 5세기 시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틀린 데가 없다 이거예요. 4번 호우명 그릇이다. 5세기 초 고구려와 신라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호우명 그릇이다 라고 하면은 광개토 대왕 시기 때 광개토 대왕 시기 이후에 제작된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나와 있죠. 물론 요게 제작된 거는 장수왕 시기 제위 초에 해당해요. 광개토 대왕이 죽고 이것을 추모하는 이런 그 유물을 남겼었는데, 이게 신라에서 발견됐단 말이에요. 고구려께. 그래서 고구려와 신라가 밀접한 관계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4번도 틀린 데가 없단 말이에요. 5세기 초 장수왕 제위 초에 해당한다. 광개토 대왕 추모 사업이니까 이거는, 그지? 광개토 대왕 추모 사업이니까 장수왕 제위 초에 해당한다. 그러면 5세기 초 앞부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맞는 얘기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답은 1번으로 속어법으로 접근하셔도 되고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유추해서 풀어도 되는 문제였었다. 약간은 까다로워 보였었던 문제예요. 우리가 봤었던 지금 보는 20문제 중에서 개 중에.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밑줄 친 곽재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곽재우라는 사람 개인 자체를 물어보는 단독 문제는 조금 희귀한 패턴의 문제예요. 근데 내용 난이도가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 자, 일단 곽재우라는 사람은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활동했었던 사람이에요. 의병이 일어났다. 곽재우라고 사람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임진왜란 때 활약했었던 곽재우구나. 그래,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활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곽재우는 영남 지방, 정확히는 경상도 의령에서 일어났었던 인물입니다. 자, 곽재우는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활동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면서 홍의 장군이다라고 불렸었던 의병이야. 이 사람은 경상도 일대에서 의병을 일으켜서 왜군의 침입에 맞서서 싸움을 했었던 의병장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김시민의 진주대첩, 여기에서도
활약하면서 이제 의병으로서 명성을 떨쳤었던 그 인물 곽재우다. 자, 그러면 1번에 홍의 장군, 2번에 의령거점, 4번에 이건 뭐야? 익숙한 지리 기습 활용한 기습작전은 일본군에 타격을 주었다. 이는 의병이다라는 거예요. 의병. 그치? 자발적인 부대의 특성이겠죠. 3번을 보면은 행주산성에서 일본군 크게 무찔렀다. 이건 뭐예요? 권율의 행주대첩. 권율, 관군이야. 이 사람은 또 의병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권율, 임진왜란 때 활약했었던 뭐 이순신 외에도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요걸 구분하는 문제 패턴이었었다. 그렇죠? 예. 이런 방식의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 패턴은 아닌데 근데 기본적인 내용을 구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문제 볼게요. 8번. 자, 다음과 같은 취지로 전개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지금 우리들은 정신을 새로이 하고 충의를 떨칠 때래요. 뭐야? 국채 1,300만 원 됐어 그러면. 여기서 단서를 다 잡을 수가 있죠. 국채 1,300만 원 대한제국 존망에 직결된 것이다. 그죠? 대한제국 시기에 국채를 우리가 갚자라는, 그래 갚으면 어쩌고 저쩌고 갚자라는 거죠. 그리고 단서에 보니까 대한매일신보다 라고도 되어 있어요. 국채보상운동이죠. 대한제국 시기 나라가 망해가는 1907년 국채보상운동, 대한제국의 빚을 국민의 힘으로 갚자라는 운동이며 대구를 중심으로 시작됐었어요. 그리고 대한매일신보가 이를 적극 보도하고 후원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당시 일제통감부는 양기탁을 횡령형으로 구속하면서 이를 부산 좌절시키게 되었다. 답은 4번에 있죠. 1907년 대구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이었습니다. 자, 답은 4번인데 나머지를 볼게요. 1번 조선 형평사를 조직하였다. 형평사, 형평운동이에요. 조선 형평사를 조직했다. 형평운동. 1920년대 일제강점기 때 백정들이 우리를 차별하지 말자, 차별하지 말라는 사회운동으로서 전개된 운동이죠. 자, 이번에 조선물산장려회를 조직하였다. 이는 뭐야? 이것도 역시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 조선물산장려회. 평양을 거점으로 국산품을 쓰자라는 운동이죠.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가 쓰자라는 일제강점기 때 운동. 3번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전개하였다. 신사참배는 1930, 40년대 일제의 민족말살 통치 시기 때의 정책이요. 자신들의 조상을 모신 신사를 참배해라 라는 이런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한 30, 40년대 정책이고요. 30, 40년대 정책이고, 그리고 이 신사참배 거부운동은 당시에 일어났었던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주로 이제 당시 개신교를 중심으로 이런 활동을 전개했었는데 시기 구분 정도만 하셔도 사실 웬만한 문제에서는 큰 무리는 없겠다. 어찌되었건 일제강점기 때 문제 패턴 너무 단순했다. 답은 4번이에요. 9번 문제. 자, 약간은 까다로워 보였을 수 있는 문제. 가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해서 골라보자. 뭐 이런 문제 한 문제 정도는 나와줘야 또 공무원 시험 답지. 그치? 옛날에 이런 것들이 패턴이 이것보다 또 더 지엽적인 것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요 정도 나왔어요. 자,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문과, 무과, 잡과가 있었대. 이 가운데 문과를 중시했다. 그렇죠. 일반 고위관리 선발시험, 경국대전 따르면 문과 시험의 업무는 가에서 주관하고 정기시험 10년시는 나마다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2조, 예조 헷갈릴 거야 아마. 2조는 조선의 6조 중에 하나로서 인사 문제를 관장하는 집행기관, 예조는 의례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업무들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식년시는 2년이었나 3년이었나? 이게 뭐였지? 아리까리 하실 거예요. 자, 문과 시험을 주관하는 부서는 2조가 아니라 예조예요. 인사 문제 아니었습니까? 선발한 관리들을 어디에 어떤 직책으로 배치할 것인지, 관직을 임명할 것인지, 그게 2조고, 과거 시험은 예조의 권한이에요. 물론
묵과는 병조, 잡과는 해당 완청입니다. 예. 예조, 의례 문제, 국가의 의례 문제. 그래.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한다. 시험. 공부해서 시험 본다. 공부한다. 선생님. 그래. 의례, 예의가 있어야 된다. 스승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시험도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알아두시면 되는 포인트였었어요. 그 다음에 과거 시험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또 정기 시험을 식년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3년마다 한 번씩 시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이 3년 포인트와 문과는 예조다 이걸 물어봤었던 거지. 그지? 부정기 시험으로서는 증광시, 알성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요. 문과 시험, 자 조선의 과거 시험, 조선의 제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잖아요. 중앙행정조직은 어떤지, 지방행정은 어떤지, 시험은 어떤지, 그리고 뭐 군사제도 어떤지 그 중에 세부적인 내용들 물어볼 수 있는 게 산더미예요. 산더미. 그지?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 자, 그러면 2조가 아니라 예조이며 2년이 아니라 3년이구나. 답은 4번이 되는 거였죠. 다음 문제 10번이에요. 다음 원칙이 발표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이 원칙 뭔가?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삼상회의 결정. 삼상회의 그건가?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 그렇죠? 좌우합작이라는 빼박 단서가 나와 있지. 뒤에 토지개혁에 있어서 몰수, 유조건 몰수,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며 토지 분배와 관련한 내용. 그렇지? 뭐지? 좌우합작 운동에 따라 합의된 좌우합작 7원칙. 좌우합작 7원칙은 그 내용을 단서로도 봤었거든요. 뭔데? 좌익과 우익이 힘을 합치는데 그 구체적인 원칙이 무엇이냐? 삼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며 그 다음에 토지개혁을 추진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왔잖아요. 봐봐. 삼상회의 결정 이것을 지지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토지개혁 관련한 내용이 언급이 됐다. 물론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좌우합작이라는 키워드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그래요. 정부 수립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정부 수립 이전에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하면서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자. 그 전에 이승만이 단독 정부 수립을 얘기했거든. 그리고 이승만이 얘기한 배경 중에 하나가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되었거든요.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정부 수립 문제 논의한다고 했는데 안 됐는데 그래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데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거죠. 물론 실패로 끝나게 된 거지. 자, 문제에서는요. 잘 봐야 돼. 발표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죠?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거래요. 자, 이것과 지금 시기적인 그 격차가 좀 좁아 보이는 게 4번에 있거든요. 임시 민주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가 결렬되고 이승만 나왔다 좌우합작 이렇게 가지. 그치? 문제는 요 이후 사실이 아닌 거래.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거네 이거. 그렇죠? 1번 3.15 부정선거 대항하에 4.19 혁명이 일어났다. 그죠? 이렇게 보신 분도 있을 거야. 아마 틀린 분들 중에 혹시 뭐 옳지 않은 거, 뭐 좌우합작, 좌우합작, 뭐 4.19 혁명 이게 뭐야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이게 틀린 거지. 문제를 잘 읽으라고 그러니까 이후 게 아닌 거잖아요. 이후는 맞잖아. 4.19 혁명 이승만 정권 시기에 있었던 정부 수립 이후죠.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무너지게 된 배경 중에 하나였다. 이번엔 친일파 청산하기 위해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공포되었다. 자. 반민족행위 처벌법 재헌국회인데 정부 수립 이후에 재헌국회에서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수립 이전에 있었던 지금 이 문제 내용은
그 선후관계로 파악할 수가 있겠죠. 3번 재헌국회에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을 선출하였다. 그래, 이렇게 선출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거야. 단독 정부 수립 관련한 내용, 그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답을 4번으로 볼 수가 있겠다. 다음 문제 11번 문제.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그가 화엄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대. 해동 천태종, 선종까지 포섭. 그래. 승려, 불교 승려, 주요 승려 중에 이 사람이네. 천태종 중심으로 교종 선종 통합. 그치? 애초에 교종 먼저 통합했었죠. 대각국사 의처는 화엄종 중심으로 법상종을 끌어들이는 교종 통합. 흥왕서 거쳐. 그리고 해동 천태종,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는 고려 중기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꾀하는 바로 대각국사 의천 임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사후에 교단이 분열되었대요.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분열되었다라는 것도 단서를 아주 얼마나 친절해. 그렇죠? 의천이네. 1번 이론적인 교리 공부와 실천적인 수행을 아우를 것을 주장하였다. 뭔 소리야? 이론적인 교리 교종, 실천, 참선, 직접 깨달음, 선종,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꾀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거 네 글자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관겸수다. 교종과 선종 같이 하자라는 거였었죠. 1번에 답이 있네. 2번 참선과 독경은 물론 노동에도 힘을 쓰자고 하면서 결사를 제청했다. 결사운동이에요. 결사운동, 불교의 개혁을 꾀하자. 이거는 고려 후기에 나왔었던 결사운동이죠. 독경선수의 노동. 그래, 이거 얘기 나오잖아 지금. 이거 수선사 결사운동, 즉 진울이죠. 보조국사 진울이 이런 활동을 이어갔었다. 고려 후기 때 진울에 해당한 내용. 3번 삼국시대 이래 고승대 전기를 정리하여 해동고승전을 편찬했다. 뭔 소리야 이거? 역사서에서 등장했었던 내용이거든요. 해동고승전, 각훈의 해동고승전, 의천 진울 다 아닌 다른 사람이었었다. 4번 백년사 결성 참회라는 단서. 이렇게 각각 단서들이 나왔어요. 뭐예요 그러면은? 또 다른 결사운동, 요새의 백년사 결사운동이죠. 참회를 강조했었던 법화신앙. 그렇구나. 자, 주요 승려 구분 누구나 예상하는 문제예요. 누구나 예상하는 거예요. 저도 예상, 다른 강사들도 예상. 저만 예상했다, 사기꾼이야. 예, 다 예상하는 문제예요. 이런 거는. 12번 문제. 가식이 없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임진왜란에서 병자호란까지예요. 조선시대에 해당하죠. 그치? 가만, 요 사이에 해당하는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요즘에 뭐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이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죠? 예. 옛날처럼 사료 쫙 나 사료 이렇게 사이 너무 이게 좀 길다 난잡하다. 그래, 그냥 깔끔하게 가자. 시대 파악해봐. 사이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뭔데? 자, 요거는 제가 수업 때 나눠드리는 내비게이션 자료인데요. 파악해보자. 임진왜란이 선조 때예요. 병자호란은 인조 때예요. 그죠? 사이에 누가 있어? 광해군이 있어요. 일단 왕으로 한다면. 그렇죠? 1번 인조반정이 발생하였다. 인조가 왕이 되고 나서 병자호란. 예,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반정이 일어났구나. 그래요. 광해군이 임진왜란 이후에 즉위하여 전후복구사업, 중립외교 이런 것들을 전개했었는데 결국 인조반정을 막지 못해서 결국 인조가 왕이 되고 광해군 북인 정권은 몰락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뭐가 나온 거예요?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렇게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 그러면은 1번 맞다. 2번 영창대군이 사망하였다. 광해군이 폐위됐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영창대군 사례. 이것을 명목으로 폐모살치다라고도 하죠. 이것을 명목으로 이제 서인들이 인조를 옹립했었다. 인조반정을 일으켰다. 그래요. 가에 들어간다. 3번 강홍립이 후금에 항복하였다. 이건 뭐죠? 강홍립이 후금에 투항 항복했다.
광해군 시기 때 있었던 명과 후금 사이에 우리는 중립을 지키자라는 중립외교이죠. 그러네. 자, 그래서 광해군가 들어가네요. 4번. 청에 인질로 끌려갔던 복림대군이 귀국하였다. 복림대군이 귀국하였대요. 이게 뭔 소리지? 병자호란 이후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인질로 끌려갔다가 소현세자가 귀국해서 이상한 왜 그랬지 해가지고 이제 뭐 죽었고, 그리고 복림대군이 세자로 책봉됐다가 효종으로 즉위하게 되죠. 그렇죠. 복림대군이 끌려간 거 병자호란 이후다. 그래. 그리고 뭐 왕으로 효종으로 이후에 즉위하겠구나. 자, 4번은 병자호란 이후 끌려갔던 복림대군. 예, 가 이후에 해당하죠. 답은 4번. 넘어가자. 13번 문제. 여름 휴가를 맞아 휴가 가야 되는데 휴가가 중요한가? 우리의 공부가 중요하지. 그래요. 뭐 그런 거죠 뭐. 아무튼 강화도로 답사 여행 떠났대. 예, 강화도 중요한 지역이야. 지역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나오는 문제. 강화도와 관련이 없는 것을 골라라. 자, 시대별로 볼게요.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게 3번에 있어요. 청동기 시대에 고인돌 유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강화도에 고인돌 유적이 있습니다. 강화도 부근이다 라고도 하고, 이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강화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다음 지역으로서 고려시대에 무신집권기 이들이 항쟁을 벌였었던, 천도했었던 곳이다. 강화도로 최우가 천도하면서 나중에 개경 환도하기 전까지 앞에 1번 문제에서도 봤었던 그 내용과도 관련이 있죠. 2번이었나? 그치? 예, 삼별초얘기해서. 자, 강화도로 천도했구나. 그러면 여기에 고려궁을 지었구나. 고려궁지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2번의 내용이 그와 관련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1번과 4번과 관련한 내용, 흥선대원군 시기 때 있었던 바로 강화도로 프랑스가 일대로 침입했었던 병인 양요. 그치? 이들은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했구나. 강화도와 관련이 있구나. 그 다음에 미국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계기로 침입했었던 신미 양요. 흥선대원 때 마찬가지로 광성보 전투 어제현. 그렇구나. 다 있다 이거지. 외교장각 도서 프랑스가 약탈했구나. 광성보 전투 신미양요 때 어제현이 전사했구나. 그래요. 다 있다. 1번에 뒤에 있는 동학농민운동은 강화도와 관련이 없는 지역이에요. 주로 전라도, 뭐 충청도 일대와도 관련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자, 답은 1번이었어요. 다음 문제 14번. 조선시대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앞에 임진왜란 때 선조, 그 선조예요.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하였다. 그리고 광해군 때, 그리고 인조 때, 그리고 숙종 때 이후에 어떻게 붕당이 전개되었. 봤더니 뭐 그냥 한 줄씩 너무 귀엽게 나왔죠. 정확하게만 파악하면 되겠어요. 사림이 훈구를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했. 예, 선조 때예요. 선조 때.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되게 되는데, 뭐 이유는 이렇게 봤었어요. 이조전랑 또 뭐 척신의 문제 이렇게 우리가 봤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강경파 동인과 온건파 서인으로 나뉘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 신진사림, 기성사림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도 분화됐다. 이거 다 선조 때, 임진왜란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래요. 1번 틀린 데가 없죠. 2번 광해군 때 북인이 집권하였다. 북인이 집권했었던 시기 광해군, 임진왜란 이제 이후죠. 그리고 이들에 반발하여 서인이 인조를 옹립한 인조반정, 이거 앞서도 나왔었죠. 남인 일부가 참여했었다. 이게 효종 때까지 가는 거지. 그리고 요 이후에 현종 때 이들 사이의 갈등, 예속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숙종 때 서인과 남인의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 바로 세 차례 환국. 그렇지? 광해군 때 북인, 인조 때 남인,
인조 때부터 당분간은 서인이에요.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3번이 틀렸지. 4번 숙종 때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다. 이건 뭐죠? 숙종 때 최초의 환곡인 경신환곡 때 서인이 이렇게 노론과 소론으로 이렇게 갈라진 거지. 그래서 이후에 이제 갈등을 벌이겠다. 경신환곡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셨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물어봤다. 어쨌든 3번이 틀렸구나. 15번 문제입니다. 자, 조선 세종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세종 당연히 중요한 왕인데 이 시기 때 있었던 각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막 걸쳐 있잖아요. 세종대왕 때. 1번에 갑인자를 주조하였다. 자, 세종 시기 때 각종 과학, 기술 이런 업적들이 있죠. 뭐가 많네. 이거 말고도 또 많이 있지. 세종 때. 자, 세종 때 업적을 이렇게 이제 시크릿 노트에 좀 모아봤는데 갑인자 주조가 있어요. 경자자, 갑인자, 이런 거 봤는데 주로 갑인자가 많이 나오죠. 이는 금속 활자를 새로이 만든 그것의 이름이다. 세종은 갑이니까요. 갑인자. 그 다음에 칠정산 내외편은 한양 기준의 최초 역법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다. 1번, 3번 나왔다. 4번은 뭐야? 간이 만들어서 천체를 관측했다. 각종 과학기구들을 발명하고 장영실이 활약하기도 했었던 시기이죠. 과학기구로서 문화편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기도 했었어요. 세종 때. 간이, 혼천이, 자경로, 앙불구 이런 것들 등등등 치고기까지 다 세종 시기 때 만들었었던 대표적인 과학기구다. 그렇구나. 2번은 뭐야? 화통도감을 설치하였다. 요게 약간 긴가민가 했었던 학생들은 요 문제가 좀 아리까리 그지? 했었을 수도 있겠다. 자, 화통도감은요 최무선의 건의에 의해서 만들었었던 고려 말대 기구예요. 최무선 활약, 화포, 우왕 시기 때 진포대첩, 왜구를 격투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고려 말대구나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지. 그지? 최무선은 화약을 원으로부터 들여와서 이제 활용했었던 인물이고요. 고려 말대에 해당하지. 답은 2번이다. 자, 다음 문제 16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강령을 발표한 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너무 기초적인 사료가 나왔어요.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단결을 공고히 한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도. 우리는 공무원 수험의 각성을 촉구한다. 그래, 여러분에게 각성을 촉구한다. 이제 다 정신 차리고 괜히 계속 인스타 검색하고 막 릴 보고 있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수험의 시기로 가자. 여러분에게 촉진합니다. 단결하자. 힘을 모으자. 모아서 분열돼 있었던 게 있었나 봐요. 기회주의. 야, 이 기회주의 같은 놈들. 우리는 배제. 이건 뭐야? 이거잖아요. 신간에. 그지?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그래서 기회주의 세력인 타협적 민족주의, 즉 일제지배 협조하자 자치론자들, 이들을 배격하자. 자치론을 배격하고 우리가 힘을 모으자. 그렇지 않은 자치론들 정신 차려. 이런 것들을 강조했었던 신간의 기본적인 사료 중에 하나예요. 신간의지. 신간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올라라. 이건 다 찍는 문제예요. 신간의 활동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일 많이 나온 게 광주학생운동에 조사단 파견했다. 민중대회 개최 시도했다. 라는 거 그냥 여기 떡하니 나왔네. 답 찾는 거 어렵지가 않은. 1번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를 창립하였다. 신간의 활동 이전이요. 20년대 전반부에 해당하고요. 신간에는 1927년 20년대 후반부 때 만들어진 단체. 3번도 신간의 주요 오답으로 많이 나와요. 신간의 활동 이전에 있었던 것과 이후에 있었던, 신간회가 지원했었던, 조사했었던 활동으로서는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 원산 노동자 총파업, 갑산 화전민 사건, 예, 이런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있었던 거는 60만세 운동, 신간의 설립 이전에 순종서거를 계기로 일어났던 만세운동이죠. 예, 3번은 답이 될 수 없고, 2번은 뭐야? 파리강호의 대표를 파견했다. 요거는 신간의 이전에 3.1운동 배경에서 봤었던 신한청년단 김규식, 파리강호의 대표로 파견됐었다. 그래서 뭐야? 3.1운동이 일어났다. 1919년 10년대 말. 그래서 일본의 통치 방식 바뀌고 1920년대 여차저차 해가지고 신간의 활동까지 이어졌고, 신간회와 전혀 관련이 없죠. 17번 문제. 예, 이것도 뭐 사실 예상 문제긴 한데 꼼꼼히 보지 않았으면은 조금 이거 뭐지 해가지고 틀릴 수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사료가 생소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했으면 다 보는 사료. 세상에서 동명왕의 신이한이를 많이 말한다. 동명왕 봉기를 보니까 신기한 사적이 세상에서 어쩌고 저쩌고 동명왕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 동명왕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동명왕편이에요. 고구려 건국 영웅 서사시로서 이규보가 작성한 시의 형식의 기록물, 동명왕편이다. 야, 이거 말이야, 동명왕의 일대기 이런 것들 굉장히 신비롭잖아. 근데 그 전에 안 썼네. 신비로운 것들은 배제하겠다. 김부식의 삼국사기, 신비로운 건 배제할 거야. 이런 거 배제하겠어. 야, 이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아?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 우리 것을 좀 신비로운 것들, 이런 각종 설화들, 이런 것들에 주목하자라는 흐름, 이것이 원간섭기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규보의 동명왕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조금 헷갈리는 단서들이 좀 있어요. 자, 1번 보자. 사실의 기록보다 평가를 강조한 강목체 서사를 편찬하였다. 강목체는 언제 나오냐? 여기서 나와요. 고려말 때. 예, 강목체는 성리학사관과 관련이 주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강목체가 있으려면은 성리학이 들어와야 돼. 성리학은 원간섭기 충렬왕 때 안향이 들여오거든요. 최소한 그 이후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규보의 동명, 이규보라는 사람은 무신집권기 때, 최시정권 때 활약했던 문인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안 맞는다 이것이. 그리고 강목체는 본조 편령 강목, 예, 충수왕 때, 요게 시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다 이거지. 2번, 단군부터 고려 충렬왕 때가 역사를 서사시로 기록했다. 2번을 찍어서 틀린 학생은 서사시에 몰입했어.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영웅 서사시. 누구를? 추몽 동명왕 고구려. 근데 뭐 이거 단군부터 고려 충렬왕까지 뭐 이러면은 거의 뭐 통사예요. 아니다. 3번, 단군 신화 전설 민간인 전선에서 자료를 광범위하게 속했다. 이거 찍어서 틀린 학생들도 좀 있을 거야. 그래,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들, 그래서 뭐 귀신 환상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민간에 이런 것들을 모으겠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신화전설 맞지 않습니까? 단군 신화가 틀렸지. 이규보의 동명왕편에 단군 신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뒤에 나오는 이거 최초다라는 거, 이건 뭔 소리야? 아니잖아. 이련의 삼국유사가 단군 신화가 기록된 최초예요. 그죠? 그 이전에 편찬된 이규보의 동명왕편에는 단군 신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3번의 내용은 이련의 삼국유사 원간섭기 충렬왕 때 만든, 예, 그에 해당한 내용이에요. 4번,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동명의 신이한 사적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평했다. 왜?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그 전에 있었던 건데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서 이런 신비한 민간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좀 배제시키려는 경향이 강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 싫을 거야. 그래서 단군신화도 싫을 거야. 이렇게 이후의 흐름으로 이어지더라.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난해하게 보일 수 있었던 문제예요. 지방직 20문제 중에서, 예, 그 중에 어려운 걸 뽑으라고 한다면 앞서 봤었던, 예,
조선시대 때 과거제 시험 뭐 예조냐 3년이냐 이 문제와 그 다음에 좀 아까 봤었던 동명왕 편 이 문제 이 두 가지가 조금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었던 문제예요. 자, 18번 문제. 1910년대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1910년대 일제강점기 시기죠. 1910년대에는 일제의 헌병 경찰 통치, 즉 무단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기. 그리고 우리가 조직을 만드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비밀 조직 만들고 국내에서는 국외에 각종 기반 만드는 거지. 3번에 나와 있네. 임병찬이 주도한 독립의군부. 1910년대 호남 지방 중심으로 고종의 밀지를 받은 임병찬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죠. 1910년대. 그리고 대구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광복회. 둘 다 비밀 결사였어요. 자, 나머지를 보자. 1번. 중국 화북지방에서 조선 독립동맹이 결성되었다. 이거는 저 뒤에 여기 있다. 1940년대 예난지방에서, 이게 화북지방 예난이에요. 예난지방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세력들이 주도한 조선 독립동맹이 1940년대, 이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해 있을 때 그때지. 그래요. 김두봉 위원장으로 조선 독립동맹. 여기 산하에 조선의용군을 둔 거죠. 그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주축으로 조선의용군. 예. 1940년대에 해당하네요. 2번. 만주에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줄여서 참정신 3부 결성. 1920년대 이런저런 사건들 결과 3부를 결성했다. 참정신. 1920년대 만주 독립군의 활약이구나 라는 것. 4번. 조선혁명군이 양세봉 지휘 아래 영릉가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조선혁명군이랑 같이 세트로 나오는 게 한국독립군이죠. 지청천의 한국독립군,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이거 언제? 1930년대 앞부분에 20년대 이런 결과, 예, 20년대 말 이런 게 조직되어 30년대 초에 본격적 활동을 하더라.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요. 1930년대 초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영릉과 흥경성 전투, 양세봉. 그치? 다음 문제, 19번 문제. 어려울 게 없었던 문제다. 3번. 예, 19번에는 3번인데 예, 답을 말해버렸네요. 19번. 다음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 과정. 발전. 다소의 차이가 있대. 발전 법칙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래. 이론론적인 역사 법칙이래요. 그래. 그러면 뭐야? 키워드가 다 나왔어요. 여기 있다. 사회경제사. 일제강점기 때 일제의 식민서관에 대항하면서 우리의 발전, 우리의 역사 관점을 주체적으로 제시한 게 크게는 세 가지다라고 볼 수 있지. 첫 번째, 민족주의사. 우리 민족의 그 주체 정신을 강조한다. 두 번째, 사회경제사. 사회주의 관점에서 우리의 역사 그 모습을 파악하면서 일제의 식민서관에 대항한다. 그 다음에 실증사, 실제 증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자, 그 중에서 사회경제사는 사회주의 관점이다. 그죠? 사회주의 관점, 유물서관이다라고도 하죠. 물질적 측면의 발전의 양상의 역사 발전, 이것을 주목한다 이것이. 자, 일제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비판하죠. 야, 한반도, 한국에 너희들은 발전이 없다. 정체되어 있다. 아니다. 우리도 발전한다. 사회주의 역사 관점에 따라서 발전한다. 이론론. 우리도 사회주의 이런 흐름에 따라 발전한다. 그것은 예외 없는 법칙이다 라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 백남훈이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겠다 이거지. 1번에 민족적인 조선 국혼을 강조했다. 민족주의 사학으로서 국혼 또는 혼을 강조해서 박은식. 이 사람은 주체정신을 강조했었던 사회주의 쪽이 아니죠. 민족주의 사학이에요. 2번 민족주의 사학 계승하여 조선의 어를 강조하였다. 민족주의 사학. 그래. 박은식 신치호 있고 어를 강조했었던 정인보 조선사 연구라는 대표적인 글을 남기기도 했었죠. 사회경제사학이 아니구나. 3번 마르크스 유물서관 바탕으로 사회주의. 마르크스잖아요. 그 다음에 유물서관이다. 한국사를 연구하였다.
그래, 대표적인 인물 누구? 백남훈이다. 답은 3번이죠. 4번. 진단학해 주겠다. 문헌 고증을 중시하는 실증주의 사학이다. 실증주의 사학. 진단학회 결성했다. 문헌 고증을 강조한다. 객관적인 측면. 손진태, 이병도와 같은 이런 인물들. 자, 답은 3번이 되겠다.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6.25 전쟁 중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6.25 전쟁과 관련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일단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건데 1번과 3번은 빠르게 제낄 수가 있죠.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 그래, 6.25 전쟁 중에 있었잖아. 여기서 뭐 순서를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6.25 전쟁, 북한의 남침으로. 그지? 그래서 우리가 밀렸다가 인천 상륙 작전으로 반격을 하게 되는구나. 그지? 그리고 뭐 중국의 개입으로 여차저차. 다 6.25 전쟁 중에 있었구나. 3번은 뭐예요? 이승만 정부가 북한 송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를 석방했다. 휴전협정, 즉 정전협정 체결 직전에 당시 이승만 정부가 거제도의 반공포로들을 석방하는 협정 체결 직전이죠.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네요. 나머지를 보자. 2번.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발췌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번, 4번 헷갈리실 수도 있는. 이런 건 헷갈리지 않나? 그치? 네, 공부를 약간 좀 겉핥기로 이렇게 했으면은 헷갈릴 수도 있겠죠. 자, 발췌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발췌 개헌안, 기존의 제헌헌법을 대통령 직선제로 국회 간선제에서 이렇게 바꾼 최초의 개헌이에요.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 6.25 전쟁 휴전 전이야. 그러니까 전쟁 중이에요. 이것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부산 정치 파동이 일어나거든. 부산 정치 파동에도 불구하고 발췌 개헌. 그러니까 부산 정치 국회의원들 왜 부산에 있어? 임시수도. 즉 6.25 전쟁 중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맞는 거지. 4번은 뭐예요? 미국이 한반도를 미국의 태평양 지역 방위선 제외한다는 애치슨 선언 발표했다. 애치슨 선언.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 제외했다. 애치슨 선언이야. 그치? 이거는 6.25 전쟁의 발발 배경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전쟁 전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고르는데 무리가 없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문제 다 100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한국사는 100점 맞을 수 있는데 빠르고 정확하게 시간을 단축해서 다른 과목을 만회하는 이런 핵심 키 과목이 될 수 있겠다. 기본과 기초에 집중하시는 학습 전략, 그 목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정규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